이틀째 긴축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 기자, 오늘 파월 의장 주요 발언과 월가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죠. 네, 파월 의장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50bp 인상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. 그러자 하원 청문회 오늘은요 다소 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우리는 아직 3월 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면서 좀 논란 시장을 달랜 모습입니다. 하지만 곧 이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 만약에 더 빠른 긴축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 빅스텝의 가능성 여전히 열어뒀습니다. 또 현재까지의 자료를 봐서는 최종 금리의 수준 역시도 기존 전망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점도표상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월가에서는 올해 말에 최종 금리 6%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쏟아집니다.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스에서는요 파월이 이번 의회 증언에서 3월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면서 기준금리가 6%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 초석을 다진 셈이다.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블랙록도요 연준이 최종 금리를 6%로 올리고 또 고금리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결국 파월 의장은 그 강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긴축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고요. 이에 따라서 최종 금리 6%설은 다시 또 시장을 지배하는 분위기입니다. 자, 어제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결국에 연준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신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시장 지표들이 얼마나 강한 수준입니까?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이 노동 지표가 특히나 좀 강한 모습입니다. 구인 또 이직 동향을 알 수 있는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요. 1월에 채용 공고가 1,08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. 이 시장 예상치였던 1,050만 건보다 많았던 건데요. 또 민간 고용정보 업체인 ADP에 따르면요. 2월에 민간 기업들의 고용 역시도 24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역시도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5천 명 증가분보다 더 많은 수치였죠. 또 미국 노동부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하게 되는 2월 비농업 고용도요 22만 5천 명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수준이 1월에 기록했던 51만 7천 명보다는 줄어든 수준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나타내려면 10만 명 이하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보다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. 이처럼 여전히 좀 노동시장이 견조하면서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3월 빅스텝이 유력하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월가 분위기는 어떤가요? 네, 월가도 어느 정도 3월의 빅스텝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데이터 트랙은요, 2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25bp에 그친 것은 지금 보니 실수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도요, 연준이 지난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했어야 한다라면서 연준이 실수를 하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실수라고 언급을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또 IMF 총재 역시도 발언을 했습니다.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것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 완화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면서 이 고강도 긴축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, 3월에 50bp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의 비율도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. 일주일 전만 해도 30%가 안 됐거든요. 어제 69.8%, 오늘은 77.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점점 올라가는 수치입니다. 연초 시장의 기대와는 또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3월의 빅스텝을 넘어서 결국 데이터가 그대로라면 5월과 6월에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 연준이 의사결정의 근거로 쓰고 있는 이 시장 지표 앞으로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올해 겨울이 좀 예년보다 따뜻했잖아요. 이 따뜻했던 날씨 역시도 경제 지표에 문제를 좀 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You know, January was interesting. It was unseasonably warm weather. When you have unseasonably warm weather, people are a lot more active than they normally would have been. So there's a lot more consumption going on, and that's what can make for stronger economic numbers.
실제로 미국의 1월 소비도요, 고용 회복과 더불어서 이 온화했던 날씨로 인해서 3% 깜짝 증가하기도 했고요. 이후에서도 따뜻한 겨울 덕분이다 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.3%에서 0.8%로 상향했습니다. 예, 또 생각지도 못한 날씨가 또 변수가 된 모습입니다. 주식시장도 방향 잡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을까요? 뭐 예상하셨겠지만 월가에서도 미국 증시 약세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네. 데이터 트랙은요, 연준의 금리 정책과 또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이 S&P 500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또 글로벌 금융회사인 BTIG에서도요,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본다면서 S&P 500 지수 4,020선을 쉽게 뚫어내기 좀 힘들 것이다라고 봤습니다. 그러면서 달러화 약세가 이루어져야만 이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데 예. 현재는 연준의 금리 정책 전망도 매파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분석입니다. 미국의 투자정보업체인 베어트랩스 창업자인 레리 맥도날드는요, 이번 파월 발언 이후에 폭락장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. 주식시장 또 신용시장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리먼 시스템 위험 지표가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 이후 시장 붕괴 수준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무려 60일 안에 폭락장이 올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놨습니다. 네, 60일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일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겪어온 상황이지만 이런 경고들이 언제 들어도 적응이 되진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증시 전반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요. 한동안은 좀 개별 호재에 따른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.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. 지난 밤에도요, 버핏이 추가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2.14% 상승했고요. 미국의 위생용품 업체인 솔레니스가 다이버시 홀딩스를 46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37.48%나 주가가 뛰었습니다. 크레디트 스위스도요, 연초의 증시 랠리, 이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면서 약세장 탈출 아직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. 장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. 그만큼 주가 상승 근거가 분명한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.